사랑합니다. 최고의 생명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레이트 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란 생물이 주위 환경 및 다른 생물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체제를 말하는데요. 생태계의 구성 요인은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물적 요인을 유기환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비생물적 요인을 무기환경이라고 합니다. 생태계 구성 요인 중 생물적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생산자는 빛에너지나 화학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이런 독립 영양 생물들을 바로 생산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광합성을 하는 녹색 식물이나 식물성 플랑크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해서 유기물을 얻는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예를 들어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들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분해자는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얻는 종속 영양생물을 바로 분해자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나 곰팡이, 버섯과 같은 이런 것들이 분해자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비생물적 요인은요, 생물을 둘러싼 무기 환경인데요.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생태계 구성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 영향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지만 크게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으로 나뉩니다. 먼저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일조량이라는 것은 햇빛의 양이에요. 일조량의 감소로 벼의 광합성량이 감소하였다. 햇빛이 벼라는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죠. 즉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 기온이 낮아져서 은행나무의 잎이 노랗게 변화했다. 나무에 영향을 준 거죠. 강수량 감소에 의해 옥수수 생장이 저해된다. 강수량이 이렇게 식물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빛의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진다. 빛의 파장이 해조류에 영향을 준 거고,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에 따라서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달라진다. 수온이 돌말 개체군의 크기, 바닷속에 사는 생물인 돌말 개체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작용의 예입니다. 반작용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렁이가 토양층에 틈을 만들어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였다. 지렁이가 토양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었죠. 녹색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숲의 나무가 수량에 영향을 주었다. 지류, 쉽게 말하면 이끼인데요. 이런 것이 암석의 풍화를 촉진해서 토양이 형성되었다. 질소고정 세균에 의해 토양의 암모늄 이온이 증가하였다. 세균이 토양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인데요. 생물과 생물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쓰라손이라는 육식동물이 있는데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쓰라손이 수가 증가하자 토끼의 수가 감소하였죠. 쓰라손이라는 생물, 토끼라는 생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세균, 이 세균이 콩과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와 콩과 식물 상호작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계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아주 중요한데요. 생태계라는 큰 틀 안에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존재하고 이것이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생물들 간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 그림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요. 이 그림과 관계된 예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체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